네, 잠먹어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지연 캐스터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그동안 재미없는 채용 공고만 접하셔서 우리 구직자분들을 위해서요. 채용 소식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유용하고 쓸만한 취업시장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채용 박람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2015 우수 수출기업 채용 컨퍼런스가 한국무역협회와 동아일보 그리고 호트라이 주최로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전체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채용 컨퍼런스는요,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박람회와 더불어서요, 2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박람회로 동시 진행이 되는데요. 참가 희망자는요, 이 트레이드페어다 잡투게더닷넷에 회원가입한 이후에 이력서를 등록해 주시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박람회 행사는요, 크게 3개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기업관, 그리고 두 번째 중견기업관,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해외기업관 등 3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출기업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 등 무역 관련 전 직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견기업관 보시면요, 국내 영업과 제조, 서비스, 일반 사무직 등 전 직종의 기업들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본 해외기업관에서는 일본 현지 로컬 기업과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 많은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두루두루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요. 2015 우수 수출기업 채용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모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로요.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내일 배운 카드제 국가기관 전략사업 취업 성공 수기 공모전을 실시를 합니다. 공모전 주제는요. 구직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취업했거나 또는 전직에 성공한 사례 또는 구직자 훈련 과정으로 변화된 삶이 주제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참가 자격을 보시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직자 훈련 과정,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일 배움 카드제 그리고 국가기관 전략사업에 참가한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데요. 내일카드닷컴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하실 수 있겠고요. 이번 공모전에서는 29명에게 총 1,065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혜택도 챙겨가 보시면 좋겠죠.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공모전 운영 사무국 02-6925-5419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도 역시나 공모전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디자인 학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제 상품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제품 출시까지 돕는 세계 유일의 어워드, 제3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 어워드는요, 대한민국 창조 경제 플랫폼, 창조 경제타운과 국내 유통기업 그리고 제조사,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품 디자인 콘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모전은요, 대한민국 제품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 10월 8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마감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8일 일요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제품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공모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디자인 학도들이라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에 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지역번호 02-572번에-5094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채용 박람회와 공모전 소식까지 3가지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이지연이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통과한 취준생에게 추천하는 책. 프레젠테이션 토론 면접법은 고용노동부와 대기업에서 인정한 프레젠테이션 전도사이자 현직 인사 전문가인 강영규 교수와 보고 싶어 안 달라는 시리즈로 취업 준비의 가이드를 제시해온 김용태 컨설턴트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취업 준비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의 정석은 바로 이 책입니다. 6하원칙으로 풀어내는 프레젠테이션 면접법. 취준생들은 면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개념과 실전, 완성의 단계별로 소개합니다. 기업의 실전 문제를 예로 첨삭 지도까지 한눈에
지루한 수험서가 아닌 신세대 맞춤식 표현으로 쓴 책. 그림은 없어도 만화책보다 재미난 책. 빈 공간 하나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정보. 그야말로 책 자체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되고 밤을 꼬박 새우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과연 심사위원들이 뽑고 싶어 안달나게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네, 잔매거진 계속해서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지도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진로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그동안 나눠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지요? 네, 오늘은 일단 중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발달 단계 하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좀 자세히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전반적인 진로 발달 단계를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중학생들한테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춘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그쵸. 일단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진로 발달에 대한 이론의 대가라고 하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전 생애랑 그다음에 생애 역할, 그다음에 자아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 자아 개념이라는 나에 대한 자아 개념은 직업 발달에서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아 개념은 유아기에서 이제 형성하고 그다음에 전환, 실천하는 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사망 이르기까지 계속 발달 보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또 계속해서 발달되고 또 보완된다라는 이야기신 네,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예. 뭐냐면요. 언제 애들의 진로를 찾아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애들은 언제 좀 그런 진로가 나올지 정확한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긴즈버그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진로 발달이 22세 정도의 청년의 시기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슈퍼라는 사람은 아니다. 전 생애를 걸쳐서 우리의 진로가 나온다. 발달하고 그다음에 또 언제 내 진로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전 생애를 걸쳐서 진로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발달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그렇죠. 또 네. 이 슈퍼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진로 발달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 네.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 내용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의 사회,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 그다음에 개인의 정신적 능력이라든지 인성의 정도에 따라서 진로 성숙도, 기회 등이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돈 많은 부모가 많은 경험 시켜주고 잘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성공하고 좋은 진로를 찾느냐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돼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난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자책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또 좋은 교육들이라든지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냐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진로 발달 단계를 한번 나눠 주실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진로 발달 단계는요, 일단 그 제일 처음에 성장기. 성장기. 네, 성장기는요,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생에서부터 14세까지의 단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아 개념이 이제 발달하면서 일단 욕구, 환상이 지배적입니다. 나 대통령 될 거야, 라든지 과학자 하는, 될 거야. 과학자 될 거야 그런 야구선수 될 거죠. 거야. 예. 그렇죠. 그 성장기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 안에서 이제 환상기랑 흥미기랑 능력기로 해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환상기에서는 환상이 아까 말씀드린 욕구라든지 나 이거 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대부분 이제 지배적인 거죠.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이제 흥미기로 넘어가시면 흥미기는 한 11세에서부터 12세까지인데요. 이때는 일단 목표도 설정하면서 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심도 있게 생각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능력기인데요. 능력기는 13세에서 14세,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죠. 이때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 능력이 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또 진로가 어떻게 보면은 두각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쵸.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성장기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 그 다음 성장기 이후에는 이제 네. 뭐 중고등학생, 네, 대학생 그쵸. 때까지죠. 그렇죠. 예, 예. 네, 탐색기 단계인데요. 탐색기. 네, 이때는 중등부터 뭐 대학생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탐색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탐색기 안에는 15세에서 한 24세까지의 시기를 말하고 자기가 학교 생활하고 그다음에 여가 활동 통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 보면서 직업을 진짜로 탐색해 보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해서 탐색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잠정기, 그다음에 전환기, 시행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잠정기에서는 잠정적으로 내가 한번 나 이런 거 해볼 거야라고 잠정적으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마음을 먹고 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잘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전환기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그러니까 한 18세에서 21세니까 대학생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나는 이건 좀 아니겠다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들을 전환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기로 넘어가면 이제 대학 졸업반 정도 되면서 22세에서 24세 정도 되면서 실제로 선택을 해서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거에 대한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실제로 이제 선택해서 종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탐색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학생의 경우는 이제 탐색기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탐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학생들 보면은 저는 이제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게요. 네. 중학생 아이들이요. 실제 일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럴 때 머릿속으로만 탐색하지 말고 방학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좀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네. 그 이유가 이제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은 고등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또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중학생들한테도 일단 네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좀 해본다든지 길게는 아니래도 뭐 하루 정도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당 서비스를 좀 해본다든지 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돈 벌기 너무 힘들구나.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조금 이런 허화실이 있고 좀 이런 단점도 있구나. 내가 봤던 그 허상이 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중학생의 경우 이제 탐색기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통은 아이들이 일을 선택할 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일을 선택할 때 차이가 있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반대가 생기고 뭐 의견이 충돌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대부분 이 중학생 시기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라는 거를 먼저 우선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쵸. 근데 부모님들의 선택 기준은 뭐냐? 돈 되는 일 해라. 아. 안정적인 거 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갭이 화면에도 생기는 나오고 거죠. 있지만 갭이죠, 이런 게 갭. 그렇죠, 갭이죠. 자녀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근데 마지막에 이제 돈 되는 일을 좀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고 부모님들은 일단 돈 되는 일 해. 그 다음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거는 취미생활로 해. 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신 게 많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은 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고생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겪어야 될 경험들을 좀 뺏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 돈 되는 일만 너무 이제 강요하시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옛날에 나의 가난을 되물림해주기 싫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강하셨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야 부자로 사는 게 저 행복이야라는 것들을 계속 세뇌를 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물질만능주의에 그런 아이들이 좀 나오게 되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룰 목적이 없는 거죠. 돈 쓰는 재미로만 그거 갖고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요? 좀 뭐 허상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면서 좀 이렇게 허무함 같은 것도 느껴지겠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동안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네네네. 성인이 돼서는 더 이상 네. 네가 벌어서 살라. 네네네.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에서도 이렇게 돈 되는 직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책임감 회피라고 책임감 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했으면 성인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를 찾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아도 이제 뭐 커서는 일단 그렇게 쏟아붓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시켜줬는데 이제는 나이가 됐으면 성인이 됐으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자식 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는 좀 네가 알아서 너의 일을 해라. 이제 내가 뒤에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좀 깊이 있으셔서 그래서
좀 돈 되는 일을 해라라는 걸로 좀 강요를 하시는 거 네.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 저희가 한번 잠깐 뭐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자 다시 또 진로 얘기로 네. 돌아와서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는다기보다는 자꾸 부모님들의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돼서 뭐 돈 되는 직업, 멋있는 직업을 네. 찾다 보니 결국엔 나와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는 뭐 이런 현상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가 있죠. 네, 그렇죠. 예. 이제 1960년부터 1980년대 한 약 20년 동안 네. 여기 스콜리 브루트닉 연구소에서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들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업 선택 동기에 따른 부의 축척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재밌는 게요. 1,500명 대상으로 해서 20년 후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직업 선택하겠다라고 돈을 쫓은 사람들 1,245명에 해당하는 거의 82%죠. 82%에 해당한 사람 중에 20년 후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단 1명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와 반면 255명, 한 17%에 해당한 사람이 나 하고 싶은 직업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100명 정도가 억만장자가 되어 있더라라는 그런 조사 결과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 되는 직업만 쫓다가는 예. 진짜 이 1245명 중에 한 명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 돈은 안 되는 거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네. 255명 중에 100명 안에 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찾으면 돈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는 당연히 따라온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뭐 돈 벌려고 우리들한테 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네. 진짜 사랑으로 애정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애정을 가지고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 몸도 쑥쑥 커 있고 어느 순간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커지듯이 또 커피집도 많은 커피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커피집, 안 되는 커피집이 있는 거는 그 맛을 찾아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다 로스팅해서 하는 커피집하고 그냥 대충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집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전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눈으로만 바라보거든요. 그 직업을. 근데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더 많이 살아온 연륜으로서 지도를 잘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이제 질문하실 때 보면 너 무슨 직업 하고 싶어? 너 무슨 직업 하고 싶어?라는 직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직업이라는 명사와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너 어떤 일 하고 싶냐라는 동사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요. 일단 우리가 뭐 일이라고 하면 어떤 염색하기, 디자인하기, 재단하기, 봉제하기, 그다음에 이제 뭐 운반하기, 판매하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라고 할 때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죠. 근데 아이들한테 너 무슨 일 하고 싶어? 그러면 패션 디자이너라고 패션 디자이너면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걸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그 순위를 바꿔서 일을 먼저 생각해서 염색하고 디자인하고 재단하고 봉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내가 이 일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안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래. 패션 디자이너 되고 싶어. 라는 걸로 이 순서를 관심도의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또 하나 또 예를 들면요. 또 일 중에서 비슷한 일인데 머리 자르기, 머리카락 자르기, 염색하기, 펌어하기, 그다음에 모발 관리하기, 그다음 머리 감기기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뭐라 그러시겠어요? 미용사. 그렇죠. 미용사는 헤어 디자이너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지만 일이 뭘 대상으로 하느냐,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느냐,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느냐, 패션 디자이너가 되느냐로 구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한 환상만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직업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시켜 줬을 때 훨씬 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일단은 제가 그래서 요즘에 창직도 많이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창직을 하려면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일 속에서 그 일에서 여기서 파생된 일들이 뭔가를 보다 보면은 그러면 창직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직업은 없어지지만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뭐 로봇이 대체한다든지 하는 거 대체는 생길 수 있지만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 하지만 직업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일을 더 중심으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학생들을 어떻게 진로 교육을 시킬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오늘도 또 아이와 전쟁 중인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앞으로는 너 무슨 직업 할 거야? 너 뭐 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라는 질문보다는 너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어떤 일에 관심이 많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